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양천시와 김포시가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신정 차량 기지는 김포로 이정해 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와 김포시가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억 원의 용역비는 양천구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이 사항을 반영시키지 못하면 또 5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두르기 위해서는 용역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상 노선은 까치산에서 신설되는 신월 사거리역을 거쳐 김포 고촌이나 풍무까지 가는 일안과 한강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이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차량 기지는 김포시가 받기로 했는데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원과 체육시설 등 다목적 시설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용하기 불가능한 그런 유휴 부지들 좀 많이 있어요. 그 부지들 좀 활용할 생각이고요. 차량 기지가 새로운 곳으로 탄생해서 이게 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다른 용도로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에게는 차량 기지를 잘 활용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 업무 협약 이후 양 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정지선 김포 연장이 추진되면 양천구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또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 혼잡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또 하나의 당위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40 총선을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순서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은평구 을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은평구 을 선거구 7개 동 중 규모가 가장 큰 진관동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으로 개발하면서 대규모 아파트촌이 됐습니다.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진관사,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과 예술인마을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진관동은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환경은 뉴타운 개발 전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진관동 수건 현안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한 공약이지만 현실화는커녕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예타 제도의 이 병폐로 인해서 서북부의 교통 대책이 훼손된다는 이 부분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그것이 대안 노선이든 아니면 서북 신분당선의 새로운 좀 다른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이 방향성 제시, 서북부의 교통 대책을 풀어주는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연신내 상권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가련 1, 2동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주 인구가 줄어든 데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신내 소규모 집합상가 공실률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한 12,000명 가까운 주민이 이주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상권 자체가 이 골목 상권, 연신내 상권이 거의 상권이 완전히 좀 가라앉았거든요. 연신내에는 현재 지하철 2개 노선이 다닙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는 GTX A 노선도 다닐 예정인데 교통망 확충이 지역 경제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GTX가 개통이 되면 강릉 30분이라고 하니까 더 빠져나가서 놀다가 잠만 잘 건지 외부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놀다 갈 건지. 구산동은 전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자리 잡고 있고 장애인 등록 인구가 은평구 16개 동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장애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복지 시설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학교가 10개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거든요. 주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 사각지대에 놓인 그 일반 서민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그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1인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힘들게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불광동의 가장 큰 현안은 재개발입니다. 현재 14곳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속도가 문제입니다. 재개발 추진이 너무 많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오지구가 너무 오랜 시간, 한 20년이 넘게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이 장마가 지거나 어릴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주민들은 또 서울혁신파크에 은평을 대표할 만한 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평구에는 사실 그 랜드마크가 없다 보니까 정말 이번만큼 좀 제대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 공간과 쇼핑센터도 좋고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양천 을선거구에 출마한 이용선, 오경훈 예비후보의 3대 공약은 무엇인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는 목동선 조기 착공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양천 전체를 관통하는 경전철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경제성을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목동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목동선, 이것은 양천구 전체를 관통하고 양천을의 9개 동 중 7개 동을 관통하는 아주 그 교통 문제의 핵심 그 돌파 수단인데요. 마지막 단계의 내타 절차를 2년 6개월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구분응선에 멈춰서 있는 예타를 빨리 매듭짓는 것, 이게 핵심 과제고요.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의 제1공약은 양천 경제특구 추진입니다. 경제특구가 조성되면 기업 유치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고 이에 따른 교통 문제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다며 반드시 경제특구 조성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천 경제특구를 추진하려 합니다. 기업 유치가 핵심입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사람이 모여들고 유동인구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전철, 지하철 2호선 연장 같은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용선 후보는 관련 특별법이 지난해 통과된 만큼 특별법을 활용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오경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오세훈 시장과의 돈독한 신뢰 관계로 서울시 협력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도시재정비 특별법이 그런 부족한 사업성을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특별법을 통해서 보완함으로 해서 멈춰서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조속히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잘 설득해낸 것이 관건인데 오세훈, 오경훈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협력을 조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서울 서남권 관문 도시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강서구로 지하차도와 연계한 남부순환로 신월 신정구간 지하화를 통해 상습 교통 체증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역 수건인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에 이어 여야가 철도 지하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보단 개발 이익을 앞세우고 있어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인천을 잇는 1호선 경인전철. 지상으로 달려 도심을 남과 북으로 분리시킵니다. 가까운 거리도 육교를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합니다. 육교로밖에 통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 같은 거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제 계단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거 계단 올라다니기가 불편하지. 지하로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쉽지 않을까요? 경인 전철 지하화는 지역의 수건 과제입니다. 구로에서 인천역 27km 구간의 기찻길을 땅에 묻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이번 총선에서도 여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인선 등 철도와 서울 광변북로 등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지하화로 구도심을 정비하고 공원과 직장,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루어지는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일반 철도와 GTX 등 도심 구간이라면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며 규모 면에서 여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 또 그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인천시가 추산한 경인전철 지하화 비용은 총 9조 5천억 원. 여야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지상의 철도 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원 규모와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사실은 얻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서 그곳 자체의 땅값이 비싸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만 사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의선 같은 경우에 모든 구간은 그렇지는 않겠죠. 입법부를 뽑는 총선에서 지역 개발 공약이 나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또 이 지하화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굉장히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고요. 특별법 통과 이후 여야 총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경인 전철 지하화. 이 공약이 현실화될지 공연불에 그칠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양천구가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55억 원을 투입해 경제와 주거복지 등 30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희망 2배 청년 통장을 만들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등 청년 주거비 완화와 자립 기반을 위해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아카데미와 등록금 지출 부담을 덜어줄 장학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밖에 복지 문화 6개 사업에 12억 8천만 원이, 원스톱 창업 지원 서비스 등 일자리 11개 사업에 15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봄맞이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자체 작곡한 음악은 물론 섬세한 안무로 꾸며진 창작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국 순회 공연을 위해 무용 연습에 한창인 청각장애인 단원 정다연 씨. 단원들과 다 함께 동선을 맞추기 전 세부 동작을 익히기 위해 홀로 연습에 몰두합니다. 어릴 적 무용을 시작한 이후 공연을 마칠 때 쏟아졌던 관객들의 박수는 지금까지 장애인 예술단원으로 참여하게 된 동력이 됐습니다. 예술단에 들어가서 공연을 여러 군데 가서 하고 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춤추는 거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을 기획한 감독은 손범우 단원. 장애인 예술가이자 안무, 음악 등 공연의 세부 요소를 연출하는 감독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장애인 단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우선 장애를 갖고 있는 예술가다 보니까 힘든 점을 좀 약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사람들과 관객들뿐만 아니라 이제 연주자들과도 조금 더 소통을 하는, 모든 관객도 즐거운 연주, 연주자도 즐거운 연주를 만드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은 오는 5월 12일 인천의 서창중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학교를 돌며 공연을 펼칩니다. 15명 정도의 단원들이 참여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주제로 마술, 뮤지컬 형태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은 줄곧 이뤄져 왔지만 창작 뮤지컬 형태로 구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이 공연이 어떤 장애인들이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예술활동이나 그런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고. 공연은 올 11월까지 이어지며 강서 지역에서도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장애인 예술단의 연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